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복지를 수호하는 시니어 복지방위대 김상사입니다. 3.1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김상사는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복지 소식을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주요 원인인 금융재산과 소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결정하는 소득 인정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또 많은 분들이 탈락하는 이유인 금융재산과 소득에 대해서 오늘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시니어 복지방위대가 더 빠르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드리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수호하는 시니어 복지방위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반영되는 금융재산과 일반재산 그리고 소득은 도대체 어떻게 조사하고 반영될까요? 2024년 실시될 기초연금의 조사에는 우선 신청조사와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먼저 신청조사는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수급 자격 및 기초연금의 결정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데 신청서 접수 즉시 조사를 개시하고 조사 내용은 수급 희망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연금 등 수급 자격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과의 연계 가맹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방법은 행복이음을 통한 자료 확인과 신청자가 제출한 재산과 소득의 소명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이렇게 행복이음에 신청하고 나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청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기초연금 신청 결과에 통지가 2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해서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확인조사입니다. 확인조사는 기초연금 수급권 및 기초연금액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고 소득과 재산의 변동이 있는 어르신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조사 시기는 정기조사, 수시조사, 변동신고에 따른 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결과는 언제쯤 기초연금에 반영될까요? 우선 일반적으로 국토교통부 공시지가는 매년 4월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며 변동됩니다. 따라서 2023년 18% 이상 하락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부터 기존 수급자의 일반 재산에 반영되고 다만 2023년 신규 가입자는 작년 11월부터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하락한 공시가격이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되면 작년 4월 기초연금이 중단되었던 어르신들께는 소득 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집값 하락액을 잘 계산하셨다가 기초연금을 즉시 재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34월 내 발표 예정인 2024년 공시가격은 내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만약 올해 기초연금이 중단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을 잘 살피셨다가 집값이 하락하였다면 내년 4월에 재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은행에 저축한 돈은 언제를 기준으로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 반영되는 건가요? 은행의 보통예금, 정기예금 등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금융재산에 반영하고 주식보험 등의 다른 금융재산과 모두 합해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은 기본공제 월 4만 원을 차감한 후 소득평가에 반영되는데 최근 금리가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이전 대비 고이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라면 이자 소득 증가를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이전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아서 보관하면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계산 시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줄 돈은 잘 안 주고 뺏기는 잘하는 우리 정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모든 재산의 변동을 조사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3개월 전 출금된 현금에 대해 적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신청인의 재산으로 판단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령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차 계약서, 등록금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등 적격증 등을 제시한다면 본인 소비 분석 시 4개월간 신청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구의 경우는 자연소비 매달 286만 4천 원씩 차감해서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인의 재산에서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기초연금 금융재산 계산에 포함이 될까요? 네. 소유하고 계신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총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되고 만일 2023년 배당소득이 있다면 월 4만 원씩 기본 공제 후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그럼 혹시 보험도 금융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부모님이 계약자이고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보험을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수익자는 계약자인 부모가 언제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를 수익자로 계약해준 보험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빨리 계약자 명의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새롭게 변경된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알아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의 복지가 받는 사람의 편의를 봐주지 않기 때문에 2024년 현재 재산과 소득의 변동이 있으시다면 증빙서류와 함께 즉시 꼭 신청하셔서 어르신들의 권리를 꼭 찾으시고 복지를 누리셔서 행복한 노후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수호하는 시니어 복지방위대 지금까지 오늘은 기초연금 소득과 금융재산,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누르셔서 시니어복지방의대의 든든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복지를 수호하는 시니어복지방의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